안녕하세요. 리트앤 리얼티 이세인입니다. 오늘 2월 27일 눈이 너무 많이 왔죠? 지금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오늘 약속이 제가 다 취소가 돼가지고 오피스가 아닌 집에서 오늘 약속을 다 취소하고 집에서 이렇게 영상을 좀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며칠 동안 그동안 왔던 많은 퀘스천들도 계셨고 그리고 제가 준비했던 몇 가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영상은 2019년도 1월과 2월 다운타운 콘도 마켓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 일단 콘도에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콘도를 좋아하고 콘도를 많이, 물론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그게 어, 아무래도 요즘은 로우라이즈가 잘 팔리지도 않고 잘 사지도 않고 궁금해하시는 손님들이 별로 안 계세요. 그리고 저도 요즘에 하고 있는 딜의 거의 80% 이상, 80 거의 90% 되겠네요. 이상이 지금 콘도다 보니까 하우징 마켓, 그러니까 로우라이즈 하우징 마켓은 보다는 이제 하이라이즈 마켓에 조금 더 저도 포커스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또한 콘도에서도 뭐 아시다시피 대부분 제가 콘도 다운타운 콘도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운타운 콘도의 그 데이터가 아무래도 제일 스테이블하고 제일 많고 그래서 조금 더 데이터의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다운타운을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일단 어떻게 말씀 어떤 식으로 나눌지 차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다운타운 콘도 마켓에서 뭐 이야기하기 전에 집값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집값을 올라가게 하는 요소들이 있고 집값을 또 떨어뜨리게 하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값을 올리는 요소와 떨어뜨리는 요소에 대해서 좀 잠깐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보통 트래디셔널하게 집값을 올렸던 토론토 집값을 올렸던 부분과 현재 그렇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집값 떨어뜨리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조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집값을 올리는 부분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있는데 price growth죠. population growth죠. 사람 이제 인구 유입. 두 번째는 이제 경제. 세 번째는 이제 마켓. 그런데 첫 번째 이제 인구 유입으로 놓고 보자면 일단 토론토라고 하죠. GTA로 오는 인구 유입되고 있는 소스를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가 있겠죠. 유학생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인터내셔널 바이어들. 인터내셔널 바이어와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는 다릅니다. 물론 인터내셔널 스튜던트가 집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 캐나다에 살지 않으면서도 캐나다에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두 사람들을 이제 분류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 안에서의 또 유입이 있겠죠. 토론토가 아니라 뭐 캘거리라던가 밴쿠버라던가 뭐 아니면 노바스코시아라던가 아무래도 토론토에 잡이 제일 많다 보니까 토론토로 이제 인구되는 유입, 그러니까 캐나다 안에서 토론토로 인구되는 인구들이 또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이제 뉴 이미그런트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마디로 인구 유입이 되다 보면 당연히 집값이 올라가는데 도움이 되는 요소로 이제 작용을 하겠죠. 그럼 지금 과연 제가 말씀드렸던 캐러고리 중에서 바뀐 부분이 혹시 있느냐? 당연히 있죠. 자, 인터내셔널 바이어가 분명히 적어졌습니다. 지금 보면은 2019년은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왔지만 2018년만 봐도 인터내셔널 바이어트 레이트가 3%로 떨어졌어요. 우리가 모르는 건 뭐냐면 2017년도 4월 이전에 얼마나 많은 인터내셔널 바이어가 사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 NRST라는 텍스 자체가 스페큘레이션 텍스거든요. 그러니까 스페큘레이터들을 집 사는 걸 막겠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정말 어느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 NRS 텍스를 적용하고 난 이후부터는 얼마나 많은 인터내셔널 바이어들이 집을 사고 있는지 지금은 이제 알 수 있죠. 근데 이 인터내셔널 바이어의 데피니션은 좀 다른 게 2017년도 4월까지 인터내셔널 바이어들은 그 스탠다드가 캐네디언 이미그레이션 스테이터스가 아니라 CRA 스테이터스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CRA에다가 그 텍스를 파일링한 사람의 입장으로는 캐네디언 내국인으로 그때까지는 스탠다드가 그랬었고 지금은 2017년 4월 이후부터는 인터내셔널 바이어는 캐나다 영주권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이 인터내셔널 바이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얘기하자면 좀 긴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15%를 텍스를 더 많이 이제는 2017년 4월 이후로는 15% 텍스를 내야 되니까 분명히 그 전보다 지금 덜 사겠죠. 그죠? 그 전에는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뉴스에서 얘기하기로는 지금 그 뚜껑을 까봤더니만 5%밖에 없더라라고 하는데 그 전에 얼마 되는지 모르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는 3%대에 머물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인터내셔널 뭐 20%다, 막 30%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2016년도, 2017년에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했던 것 같고, 그리고 확실히 현재로서는 이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캐네디언 영주권이 없는 사람 기준으로 인터내셔널 바이어들의 그 가격을 올리는데 그렇게 큰 컨트리뷰션 하고 있지 않다. 물론 중국 사람들 많이 사고 있어요. 근데 그 중국 사람들이 캐나다 영주권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 사람이라는 거죠.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두 번째, 경제입니다. 자, high unemployment rate. unemployment, 그러니까 잡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그만큼 집을 많이 사겠죠. 두 번째는 이제 low 이제 mortgage default rate. 몰기지를 못 내서 디폴트하는 사람의 레이트가 낮다라는 거죠. 2018년도가 0.8%였고 2019년도 이번 연도에 만약에 몰기지가 1%가 올라간다고 하면 디폴트 레이트가 1.5% 정도 1.5%로 올라갈 것 같다라고 프로젝션을 했는데 아니죠. 지금 이번 연도에 1%안 올라갈 것 같죠. 제가 오늘 RBC에서 주최하는 컨퍼런스 갔다 왔는데 한 이번 연도 후반에 한 0.5%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얘기하더라고요. 아직 초반은 지금 경제라던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지금 트레이드라던가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이번 연도 초반에 올릴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후반에 한 0.5% 올리지 않을까, maybe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몰기지 레이트 디폴트가 더 적게 되겠죠. 1.5%까지 되겠죠. 그것도 이제 토론토가 아니라 캐나다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캐나다 전체니까 토론토는 그만큼 디폴트 레이트가 그 안에서도 더 낮죠. 세 번째, low interest rate. 물론 지난 2017년부터 2018년도까지 인트레스트 레이트가 5번 오른 건 사실이에요. 0.25%가 올랐죠. 그렇지만 아직도 인트레스트 레이트 자체로 봤을 때는 아직도 낮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서 한 1.1%에서 1.5%는 더 올라갈 룸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만큼 올라가면 굉장히 집값이 거기에 또 이제 네거티브하게 임팩트는 하게 하지만 경제적인 퍼스펙티브로 봤을 때는 아직도 낮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익스체인지 레이트는 실질적으로 경제에서 파생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인터내셔널 바이어가 많을 경우에 그만큼 더 많은 영향을 끼치겠죠.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바이어의 영향력이 적어졌기 때문에 익스체인지 레이트가 예전만큼 중요하지는 않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마켓입니다. 지금 토론토의 그 렌트 레이시 다운타운뿐만이 아니라 토론토 전체, GTA 전체, 아니 GTA를 넘어서 브램턴, 해밀턴까지도 지금 렌탈 마켓은 크라이시스입니다. 이렇게 된 지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죠. 이미 벌써 몇 년이 돼 있지만 it's only getting worse right now.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돈 주고 렌트를 할 바에는 차라리 집을 사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실소유자들이 지금 하우징 마켓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마켓 트렌드입니다. 마켓 트렌드는 이제 프라이스 게인에,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데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트렌드가 안 좋다라고 하면 안 좋게 임팩트를 미치겠죠. 그때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부분들이 이제 가격을 올리는데 이제 영향력을 준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떨어뜨리는 요소들은 무엇이 있을까? 마찬가지로 경제 부분에서 집값을 떨어뜨리는 요소들이 있겠죠. 첫 번째는 이제 글로벌 리세션.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 영상을 통해서 좀 대답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글로벌 리세션이랑 캐나다랑 뭔 상관이냐? 당연히 상관이 있죠. 경제가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연결이 돼 있고 또한 캐나다 같은 경우 중국과 미국에 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특히 미국에는 경제에 굉장히 많은 지금 우리 경제가 미국과의 트레이드에 많이 디펜던 돼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리세션이 오면 우리한테, 그러니까 글로벌 리세션이 토론토까지 영향이 와서 캐나다에도 리세션이 오면 무슨 일이 생기냐? 리세션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회사들이 사람들을 잘라내겠죠. 사람들을 잘라내면 unemployment rate가 올라가겠죠. 사람들이 회사에서 잘리고 나면 몰기지를 못 나겠죠. 몰기지를 못 내게 되면 디폴트 레이트가 올라가겠죠. 디폴트 레이트가 올라가고 많은 매물들이 그러면 많은 그 리스팅들이 이제 마켓으로 쏟아지겠죠. 마켓에 매물이 많으면 집값은 떨어지겠죠.
이제 그렇게 연결이 돼서 글로벌 리세션이 집값에 나쁘게 이제 임팩트 할 수 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 있느냐? 지금 캐나다 안에서 리세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요. 지금 오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RBC에서 왔지만 RBC에서 캐나다 마켓으로 봤을 때 그 마켓이 크래시할 만한 요소들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글로벌적인 부분들이 캐나다에 임팩트를 해서 그래서 캐나다에서 이제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죠.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는 특히 집값이 크래시한다는 거는 2009년부터 거의 매년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떨어질 것 같다는 요소들이 많았었죠. 제가 지금 떨어지는 만한 요소와 올라가는 요소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래서 이제 글로벌 리세션으로 인해서 집값이 떨어지는 데에 임팩트를 미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인트레스트로 얘기했지만 인트레스트가 낮은 만큼 집값이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올라가면 당연히 인트레스트 레이트가 올라가게 되면은 몰기지를 못 내니까 집값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 세 번째는 이제 unaffordability예요. 지금 최근 한 2, 3년 동안, 2년 동안 콘도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이렇게 많이 올라왔으니까 지금부터 또 한 2, 3년 후에 집값이 또 이만큼 더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한테 제 생각은 드리고 싶은 제 생각은 뭐냐면 지금 이만큼 올라올 수 있었던 건 아직 affordability가 지금까지 올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지금 그러니까 몰기지를 받기 위해서 하우스홀드 인컴에 보통 곱하기 5만큼 몰기지가 나옵니다. 지금 토론토 하우스홀드 인컴이 한 9만 불 정도 육박한다고 해요. 그럼 9만 불이 하우스홀드 인컴이라고 했을 때 곱하기 5, 맥시멈 받을 수 있는 하우스홀드 몰기지가 45만 불이에요. 거기서 한 10만 불 디파짓 다운 페이먼트에서 55만 불 정도죠. 근데 그럼 2, 3년 전에 하우스홀드 인컴이 얼마였었냐? 2, 3년 전에 하우스홀드 인컴과 지금 하우스홀드 인컴이 별 차이가 없죠. 근데 근데 지금 현재 하우스홀드 인컴에서 2, 3년 후에 하우스홀드 인컴이 갑자기 2배가 될 수 있을까요? 2배가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포더빌리티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돈을 더 벌 수 있지 않은데 어떻게 더 집값을 더 높은 집값을 어포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러니까 아니면 집값을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unaffordability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마켓이 안 좋으면 사람들이 마켓이 안 좋으니까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집을 더 이상 사면 난 집 안 살 거야라고 네거티브하게 이제 어펙트 할 수 있고요. 또 이거 하이스 렌탈 코스트는 올라가게 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게 제 비디오를 여태까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 에버리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트랩에서 매달 나오는 그 리포트를 보면 이건 뭐 캐나다 리얼 에스테이트 마켓. 캐나다 리얼 에스테이트 마켓이라고 얘기하면 토론토랑 밴쿠버랑 캘거리랑 노바스코랑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인 이코노미로 봤을 땐 중요하지만 토론토 집값에 대해서는 캐나다 집값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적어도 저는. 그리고 토론토 안에서의 그 얘기를 할 때도 뭐 GTA 그 하우징 마켓이라고 얘기하면 로우 라이즈, 하이 라이즈, 뭐 옥스브리지에 있는 콘도, 뭐 아샤와에 있는 하우스, 번에 있는 집 다 응축해서 에버리지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내 동네, 내 집에 대한 가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데이터가 나올 때 토론토 집값이 이랬습니다. 토론토 집값이 올랐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뉴스에서 여태까지 집값이 계속 올라가다가 한 달 떨어졌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요. 근데 그 다음 달에 또 떨어졌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상하다. 집값이 떨어지나? 라고 하는데 세 번째 달에 또 컨세큐티브 먼스로 떨어졌다. 그럼 사람들이 그때부터 패닉하기 시작하고 집값 떨어지나 보다. 올라가는 거 떨어지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게 이제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값이 안 떨어졌다라고 해도 뉴스에서 계속 떨어졌다고 계속 얘기를 하면 정말 떨어진 것처럼 느끼면 사람들이 그 마켓에서 공포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집값이 실질적으로 떨어지는데 리딩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가격은 이제 결론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이제 가격이 변동한다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이 이만큼 있고 올릴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이만큼 있고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들이 이만큼 있는데 서로 싸워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요소들이 더 강하고 더 많았다라고 하면 집값이 올라가는 거고 떨어뜨리는 부분들이 더 많고 많았다라고 하면 집값이 떨어지는 거겠죠. 이런 부분들이 만나서 집값은 그렇습니다. 렌탈 마켓은 어떨까요? 렌탈 마켓도 마찬가지일까요? 아닙니다. 렌탈 마켓은 훨씬 심플합니다. 렌탈 마켓은 말 그대로 서플라이 앤 디맨드예요. 그냥 정말로 마켓에 그러니까 지금 집값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서로 상충하고 싸워서 서플라이 앤 디맨드를 만들어내는 거고 이 렌탈 마켓은 그냥 집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정말로. 집이 많으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렌트할 수 있는 집이 없으면 그만큼 렌트값이 올라가는 거고 렌탈 집이 마켓에 많으면 집값은 거꾸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좀 더 심플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걸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1월과 2월 2달 동안 다운타운과 놀수역에서 팔린 콘도 데이터입니다. 한 달 동안. 지금 보시면 1월과 2월에 팔린 집들인데, 그러니까 1월과 2월에 팔렸던 집인데 그때 팔린 집 중에서 어떤 집들은 11월에 나왔는데 1월에 팔린 집도 있겠죠. 12월에 나왔는데 1월에 팔릴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것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그걸 놓고 봤을 때 다운타운, 그러니까 C1 워터프런트, 이 이제 코어 다운타운 지역만 지금 놓고 본 거예요. 그 지역에 그리고 제가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투베드룸까지 쓸 수는 없어서 그냥 원베드 원 플러스 댄만 뽑아서 이제 놓고 봤습니다. 투베드룸은 조금 데이터가 좀 다르겠지만 큰 차이는 없어요. 자, 놓고 봤을 때 첫 번째로는 팔린 집의 숫자가 143개의 집이 팔렸었고요.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여기가 레이시오예요. 그러니까 리스팅 프라이스가 있고 솔드 프라이스가 있고, 그럼 도대체 솔드 프라이스가 리스팅 프라이스에 대비 몇 퍼센트에 팔렸느냐. 그러니까 지금 100% 팔렸다고 하면 리스팅 프라이스에 팔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99%에 팔렸다고 하면 리스팅 프라이스보다 낮게 팔린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오른쪽은 이제 DOM이 이제 Days on the Market이에요. 이 집이 팔릴 때까지 며칠 동안이나 걸렸느냐, 이걸 놓고 본 겁니다. 자, 그러면 143개의 집 중에서 90개의 집이 2주일 안에 팔렸습니다. 지금 현재 average GTA에서, 그러니까 보통 트랩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면 GTA에서 average days on the market이 30일이었죠? 32일이었나? 네, 30일이 넘어갔어요. 근데 제가 뽑은 다운타운 콘도는 average 판매 날짜가 19.57이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이 위쪽과 밑쪽의 색깔이 많이 다르죠? 이게 뭐냐면 노란색이 리스팅 프라이스 혹은 리스팅 프라이스 이상으로 팔린 게 이제 노란색으로 표기한 거고요. 그리고 이 그레이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리스팅 프라이스보다 낮게 팔린 거. 이걸 봤을 때 1월과 2월 동안 팔린 1월과 2월에 리스팅된 지 2주일 만에 팔린 집이 90채예요. 근데 그 90채 중에서 22채만이 리스팅 프라이스보다 낮게 팔렸고요. 나머지 70채가 넘는 집들이 리스팅 프라이스 혹은 리스팅 프라이스보다 비싸게 팔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거예요. 자, 토론토 집값은, GTA 집값은 뭐 떨어뜨리는 것 별로 안 오른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GTA에 있는 집들은 뭐 30일 걸려서 팔린 것처럼 보이죠? 다운타운 콘도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럼 밑에 볼 거예요. 그럼 2주 동안 안 팔린 집을 한번 봅시다. 이 밑에 부분을 한번 보죠. 이 밑에 부분에 있는 집들은 보면 이쪽이 지금 리스팅된 날짜들인데 대부분이죠. 전부 다 두 채, 세 채, 한 5채를 빼놓고는 전부 다 작년 11월, 12월에 리스팅된 집들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팅된 지 뭐 지금 보면은 170일 된 날짜 보시면 작년 7월부터 리스팅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굉장히 비싸게 리스팅이 났던 거예요. 근데 마켓이 픽업하면서 리스팅 프라이스 굉장히 비싸게 가까이 팔렸죠. 56만 불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9월,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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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1월, 11월, 11월. 보시다시피 리스팅이 1월달 이후로 된 집들은 거의 한 70% 이상은
2주 안에 팔렸다고 보시면 되고 그 안에서 또 70% 이상은 리스팅 프라이스 혹은 리스팅 프라이스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팔렸다는 거예요. 다운타운 안에서. 자, 그럼 놀수욕은 어떨까요? 놀수욕은 C14과 C7을 두 군데를 다 비교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윌로데일, 그러니까 윌로데일 이스트 혹은 윌로데일 웨스트 있는 놀수욕에 있는 콘도가 많은 지역 두 지역을 이제 합친 건데 그래봤자 52개의 리스팅밖에 안 돼요. 다운타운은 그 다운타운 한 개 지역에서만 지금 143개, 그러니까 물론 원베드이긴 하지만 143개 데이터 있는 뼈에 비해서 놀수욕은 두 개의 지역을 합했는데도 불구하고 52채밖에 안 됩니다. 어쨌든 그 놀수욕을 놓고 봤을 때 보시면 자 보이시죠? 큰 차이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2배 정도 차이가 2주 안에 팔리는 집에 대해서는 딱 반반입니다. 반은 리스팅 프라이스보다 낮게 팔렸고 반은 리스팅 프라이스 혹은 리스팅 프라이스보다 더 많이 팔렸어요. 이것도 굉장히 큰 임프루먼트긴 해요. 근데 다운타운과 비교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픽업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이 놀수욕으로 보시면 리스팅된 지 지금 보면은 지금 2주가 지나잖아요. 그러면 리스팅 프라이스보다 거의 무조건 다 낮은 가격에 지금 팔리고 있어요. 여기 노란색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쪽 밑에 쪽에. 그죠? 그리고 팔린 가격을 놓고 봤을 때 리스팅 프라이스의 99%에 지금 팔리고 있고요. 놀수욕은요. 다운타운은 리스팅 프라이스의 101%에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2월과 1월에 리스팅됐던 집들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지워볼게요. 이 데이터를 좀 뽑기 위해서 한 달 이상 된 한 달 이상 된 집들은 제가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2달까지 지워야 되는데 일단 그래도 2월까지 지워놓으면 리스팅 투 솔드 레이쇼가 102%예요. 102% 전체가 다. 이게 도대체 얼마나 높은 거냐? 자, 요게 이 세 번째 이게 뭐냐면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던 그 시간이었죠. 2017년도 1월부터 3월까지 그때 막 집값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때 어땠었냐? 리스팅 프라이스에서 리스팅 투 솔드 레이쇼가 104%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적어도 다운타운만큼은. 저는 지금 다운타운 기준으로 계속 바뀌고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빨리 오르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지금 이토비코입니다. 이토비코의 지금 작은 것들, 원베드 원플러스 된 이쪽 지역 집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빨리 팔려나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1월과 2월 동안 이 2달 동안에 리세일 지금 제가 손님을 산 게 지금 그러니까 현재까지 이제 컨디셔널리 샀든지 아니면 펌 세일 됐던 게 된 게 현재까지 한 5개의 딜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손님은 10번 오퍼를 했어요. 이 2달 동안 이 오퍼를. 그러니까 거의 매일 본 거예요. 보고 오퍼 놓고 보고 오퍼 놓고 보고 오퍼 놓고. 근데 멀티가 돼가지고 지고 하다가 지금 현재는 컨디셔널리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지금 근데 이제 막 데이터는 안 나오죠. 지금 이 데이터들은 다 트랩에서 당연히 뽑은 거예요. 제가 뭐 3N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트랩에서 데이터를 뽑아놓은 건데 이제 이거를 이제 정리해 놓은 데이터가 아니라 트랩에서 그냥 뽑아서 만든 데이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 데이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다운타운 토론토만 놓은 거고 그리고 원베드 원플러스 10만 놓은 거기 때문에 2베드 2플러스 10 3베드까지 넣으면 이렇게 극명하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베드 원플러스 10이 이제 가격을 픽업하게 되면 2베드 2플러스 10도 같이 픽업을 하기 때문에 그게 데이터로 나오기까지 시간이 적어도 3월이나 4월 정도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제가 RBC 컨퍼런스 가서 들었던 몇 가지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RBC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태까지 집값 오른 거에 비해서 지금 집값이 덜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덜 떨어졌다는 거는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에 덜 떨어졌다라고 지금 말이 좀 표현이 이상한데 어쨌든 생각했던 것보다 덜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캐나다 이코노미는 마이크로 이코노미가 아니라 캐나다 전체적인 이코노미는 그렇게 doing pretty well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RBC가 본 현재 프로젝션으로는 향후 2년 동안은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저는 2년 후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분양을 받는 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특히 투자하시는 분들. 실소유자 들어가서 사실 분들은 괜찮아요. 들어가서 사시면 되는 거니까. 근데 투자자하는 분들은 다르죠. 왜냐하면 얼마나 이게 이 투자성의 리퀴디티가 중요한데 안 팔리면 이거
그러니까 집은 내가 사는 집이면 안 팔리면 내가 그냥 살면 되는 거지만 내가 투자를 하시는 사람 분들의 입장에서는 넣고 빼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굉장히 조심스럽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affordability 얘기하는데 affordability는 오늘 하루 이틀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벌써 2009년에도 affordability가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보다 낫긴 했지만. 그리고 그 economy perspective에서는 더 이상 인트레스트 하이크의 도움은 필요 없대. 이코노미를 부스트하기 위해서의 인트레스트 레이트, 그러니까 물론 인트레스트 레이트를 올리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코노미 자체를 부스트하기 위해서의 역할이 있었는데 이코노미의 퍼스펙티브에서는 인트레스트의 레이트의 도움은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태에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full까지 가기에는 포텐셜까지 가기에는 한 1.0에서 1.5% 정도까지 더 올라갈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지금 팔러스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 팔러스 메이커 분들이 여러 가지 많이 팔러스를 만들었잖아요. 여태까지 뭐 에너지 텍스도 했고 뭐 렌털 컨트롤도 했고 그런 모든 것을 했음으로 인해서 지금 집값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네요. 근데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no sign of crashing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크래시 할 거라는 그 뉴스는 1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도 계속 있을 거니까요. 그렇지만 확실한 건 지금 현재 상황 제가 지금 가격 올라갔다고 지금 현재는 콘도 가격이 집값이 토론토 집값이 GTA 가격이 올라가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콘도 값이 특히 다운타운 기준으로 원베드를 기준으로 작은 것들을 기준으로 작은 거래시라고 하면 80만 불 미만의 콘도들을 기준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 가격들이 또 2017년처럼 또 막 10%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또 분명히 팔러스 메이커들이 또 뭔가를 새로운 팔러스를 가지고 올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마켓이 당연히 크래시 하겠죠. 올라가는 만큼 스티프하게 올라가는 만큼 스티프하게 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그렇게 두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집값이 떨어지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저는 캐나다 뱅크들이 스트레스 테스트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요.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서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저하를 시켜 놔야지 집값이 많이 안 올라갈 것이고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으면 안정적으로 올라감으로 인해서 캐나다 경제 전체적인 것과 함께 이제 유니티를 이룰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밀레니얼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주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밀레니얼이 누굴까요? 1981년생에서부터 95년생까지를 지금 그러니까 39인가까지가 이제 밀레니얼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현재 캐나다 전체 파퓰레이션의 24%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밀레니얼이래요. 그리고 집 사는 그 실소유자들을 지금 드라이빙하고 있는 포스도 밀레니얼이고요. 그리고 2020년이 되면 그 75% of global workforce가 밀레니얼이 될 거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밀레니얼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밀레니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밀레니얼들이 무엇을 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길긴 한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밀레니얼들은 스마트 바이어들이에요.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에이전트들이 하는 말 듣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라고 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다 리서치를 하고 나와 있는 데이터를 보고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밀레니얼들은 집을 자기가 살 수 있는 능력만큼 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100만 불짜리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돼도 나는 100만 불짜리 나는 그렇게 많은 돈을 그 몰기지로 내면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여행도 가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여가 생활도 즐겨야 되고 하기 때문에 나의 능력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버짓 안에서 집을 산 그런 텐던스를 지금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때 그런 밀레니얼들이 어디를 사고 어떤 집들을 사고 싶어 하는지를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미래의 집값이 가는 곳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이미 베이비 부머들은 이미 집들이 있고요. 베이비 부머들이 집을 사는 케이스들은 좀 정해져 있죠. 이미 엠티 네스터여서 애들이 다 나가서 내가 더 이상 큰 집이 없어서 나가는 경우 아니면 투자하는 경우예요. 그런데 지금 투자자들은 지금 움직이지 않아요. 인트레스트 레이트도 지금 계속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글로벌 리서치 그러니까 내가 집을 당장 내가 살 집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급한 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이 돈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데 이게 집이 될 수도 있고 스탁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인베스트 하는 사람들의 돈이 레지던셜 프로퍼티에는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일단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지금 오늘 27일인데 이제 또 며칠 있으면 3월달 되면 또 2월달 마켓이 데이터가 나올 텐데 그때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께 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